여기는 메트로폴리스. 글렌모건 회장은 부패를 저지르기로 유명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엄청난 속도를 가진 알록달록한 복장을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최근 메트로폴리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히어로 슈퍼맨이었습니다. 도시의 유명한 기업인이 습격당하자 서둘러 경찰들이 들이닥치지만 슈퍼맨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는데요. 이윽고 그는 글렌모건을 데리고 건물 밑으로 뛰어내립니다. 낙하의 충격으로 인해 쇼크를 먹은 글렌모건. 슈퍼맨의 힘에 못 이긴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부패들을 실토하는데요. 목적을 달성한 슈퍼맨은 또다시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자신이 또 나타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은 뒤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고 심지어 어느 한 경찰은 그에게 총을 발포하는데요. 하지만 슈퍼맨은 총알을 가뿐하게 막아내고 경찰들의 머리를 뛰어넘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슈퍼맨을 미치도록 잡고 싶어하는 레인 장군과 메트로폴리스의 또 다른 유명 기업인 렉스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레인 장군에게 슈퍼맨을 잡아주겠다 약속한 상태였고 그는 어느 빈민가를 철구 크레인으로 습격하는데요. 그러자 그 자리에 슈퍼맨이 나타나 시민들을 보호해줍니다. 그가 철구를 파괴시키자 이번엔 탱크가 나타나 그를 공격하는데요. 탱크는 전류가 흐르는 그물을 발사해 그를 포획하려 하지만 고작 그물 정도로는 슈퍼맨의 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에 나서는 슈퍼맨. 하지만 탱크는 한 대가 아니었고 기습 공격에 당한 슈퍼맨은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몰려들어 탱크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구해줍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인해 탈출에 성공한 슈퍼맨. 이윽고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코스튬 아래에 있는 그의 모습은 허름한 집에 살며 집세도 겨우겨우 내는 클라크 켄트라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어디선가 글렌모건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하는 자들은 슈퍼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던 로이스 레인과 클라크의 친구 지미 올슨이었습니다. 글렌모건의 채측근을 쫓아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열차가 속도를 높이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바로 그때 늦지 않게 슈퍼맨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열차의 앞을 가로막아 보지만 어마어마한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열차와 함께 저 멀리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열차 탈선 사고가 도시에 끼친 피해는 막중했고 로이스의 아버지 레인 장군은 자신의 딸이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에 루터에게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루터는 약속대로 슈퍼맨을 잡았다고 의기양양해하며 자리를 떠나갑니다. 군인들에게 잡혀온 슈퍼맨. 루터는 그를 전기로 고문하며 생체 능력을 파악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 비인륜적인 행위를 볼 수 없었던 군소속 박사 아이언은 사표를 쓰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실험을 빙자한 고문은 계속되고 루터는 슈퍼맨의 정체가 외계인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지구를 침략한 목적을 실토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은 절대 그런 뜻이 없었던 슈퍼맨은 루터의 황당무계함에 실소를 터뜨립니다. 비웃음에 기분이 나빠진 루터는 다시 한번 전기 충격을 가하려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슈퍼맨이 회복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윽고 문을 박차고 나온 슈퍼맨은 자신의 망토를 되찾아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의문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상하게 생긴 우주선이었고 그 우주선이 바로 자신이 타고 왔던 우주선이란 것을 알게 된 슈퍼맨은 곧 데리러 온다는 말을 남긴 뒤 탈출합니다. 그 후 슈퍼맨이 날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그는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강철인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루터는 얼마 전부터 자신에게 접촉을 시도해오는 정체 모를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다음날 슈퍼맨이 애써 체포했던 글렌모건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글렌모건의 권력을 등에 업은 방송사들은 슈퍼맨이 지구의 해로운 외계인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로 인해 슈퍼맨을 추방하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는 사람들을 도와줘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싸워가던 어느 날 클라크는 또다시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 어느 사업가에게 취재를 나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라이벌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로이스 레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공장의 기계들이 평소 만들던 부품이 아닌 이상한 로봇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들은 중요한 유물들의 보존이 끝났으니 행성의 파괴를 시작하겠다는 영문 모른 소리를 내뱉으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고, 클라크는 변장을 위해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한편 레인 장군은 강철인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는데요. 프로젝트의 지원자 코벤이 성공적으로 로봇 슈터와 결합하던 바로 그때 무언가의 침입으로 인해 폭주해버리고 맙니다. 이윽고 코벤은 클라크 쪽의 로봇과 똑같은 소리를 내뱉는데요. 바로 그때 현장에 나타난 루터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과 했던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을 걸어오고, 폭주 상태의 코벤은 슈퍼맨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로봇들을 상대하고 있던 슈퍼맨,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로봇을 물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정체불명의 침략자가 만들어내는 로봇의 크기엔 한계란 없었는데요. 결국 슈퍼맨은 로봇의 공격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은 현장에 있던 로이스는 서둘러 도망가려고 하지만 때마침 나타난 코벤이 가로막는데요. 과거 그와 인연이 있던 로이스는 코벤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그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을 지배당한 코벤에겐 소용이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 그를 공격해오고 마침내 두 사람이 격돌합니다. 슈퍼맨은 로봇들을 상대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지만 오로지 슈퍼맨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철인간 프로젝트 역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슈퍼맨이 약간은 위기에 빠진 바로 그때 강철인간 프로젝트의 전담자였던 아이언 박사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루터를 비롯한 도시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살던 도시는 축소되어서 어느 병 안에 갇힌 상태였고, 슈퍼맨 역시 뒤늦게 도시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 더 이상 자신들이 손을 쓸 수 없자 마침내 슈퍼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레인 장군. 슈퍼맨은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최고 속도로 하늘로 뛰어오르는데요. 이윽고 우주에 도착한 슈퍼맨은 수상하게 떠다니는 우주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선 내부로 들어오게 된 슈퍼맨. 그러자 경비 로봇들이 크립톤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공격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공격을 피해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온 슈퍼맨이 보게 된 것은 병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행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남아있는 고향을 닮은 도시였는데요. 그와 더불어 그 옆에 있던 것은 바로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바로 그때 침략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침략자는 슈퍼맨이 태어난 도시와 슈퍼맨이 자란 도시 중 둘 중 하나만 원래대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선택을 강요하는데요. 잠시 고민에 빠진 슈퍼맨은 한때는 자신에게 돌을 던졌지만 지금은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의 주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마침내 결심이 선 듯 메트로폴리스로부터 등을 돌리는 슈퍼맨,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좌절하는데요. 하지만 슈퍼맨은 결코 도시를 버린 것이 아니었고, 크립톤 옆에서 크립톤의 전통 복장을 발견한 그는 그것을 걸쳐 입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사건의 배우이자 크립톤 멸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외계인 브레이니악이 나타나는데, 과연 슈퍼맨은 메트로폴리스를 구하고 또 자신의 고향 행성의 멸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랜트 모리슨이 스토리를 맡은 UOE 슈퍼맨 액션 코믹스 슈퍼맨과 강철인간들, 플래시포인트에 발맞추어 리부트된 슈퍼맨의 새로운 기원과 그의 성장기, 그리고 지구로 쳐들어온 외계인 브레이니악과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리부트되면서 정말 많은 설정들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꼽아보자면, 클라크는 다들 알고 있는 데일리 플래닛이 아니라 데일리 스타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로이스 레인과의 러브라인도 없고 훗날 정말 의외의 인물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슈퍼맨을 상징하던 빨간 팬티가 없어졌다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팬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진 설정과, 아무리 초기 활동이어도 열차를 막지 못하거나 하늘을 나는 대신 뛰어다니거나 하는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달리 연약해 보이는 슈퍼맨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괴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DC 코믹스 최고 덕후 그랜트 모리슨답게 이 설정은 모두 과거의
슈퍼맨의 설정을 다시 가져온 것인데요. 슈퍼맨이 데일리스타에서 일하는 것도, 부모님이 이미 사망하셨다는 것도,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건물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것도 모두 골든에이지 시절의 슈퍼맨의 모습입니다. 역시 만신빡빡. 이렇게 슈퍼맨의 어리숙한 모습과 점차 우리가 아는 그 슈퍼한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은 정말 인문작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그랜트 모리슨답게 후반부부터는 거의 불닭볶음면 수준으로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안티 슈퍼맨 군단과 그들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 사실 이들은 3권을 위한 떡밥에 불과하니 7권 읽고 마실 분들은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해가 안되면 여러 번 읽어보는 게 모리슨 작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았지만 책에는 크리톤 행성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 켄트 부부의 이야기, 슈퍼맨이 우주로 떠난 뒤 도시에 남아 고군분투하는 아이언, 스틸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 이슈가 실려있는데요. 2017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니 상세한 내용과 결말, 슈퍼맨과 브레이니악의 최후의 대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끝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